크롬북을 사겠다.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크롬북만 사실 거죠? 아, 꼭 있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어제는 태블릿 PC라고 해서 태블릿 PC라는 경계도 사실 모호해요. 분류도. 태블릿 PC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니까 어제 주제가 거의 안드로이드와 아이패드 OS, 안드로이드 OS와 아이패드 OS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방금처럼 과천초처럼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학교들이 많고요. 그리고 좋다 하던데 어떻죠? 이래서 확정을 하겠어요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고 굳이 선생님들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크롬북을 꼭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굳이 크롬북에 목을 매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학교의 기기를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으신데 이미 우리 학교에는 안드로이드 기기가 많다. 충분히 많다. 한 뭐 200대쯤 있다. 그래서 새로운 단말기로 크롬북을 사겠다.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우리 학교는 아이패드하고 뭐 갤럭시 탭 이런 게 충분히 많다. 그래서 아무도 안 써본 크롬북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크롬북을 사시라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은 적극성은 제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크롬북을 자랑하고 많이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부분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중등 선생님들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등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여기. 그래서 크롬북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 거고요. 선생님,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물품 구매부터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다 드릴 거고, 이런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거 오늘은 선생님 제가 1차시는 주로 기기 구매 및 관리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 겁니다. 자, 1차시 순서입니다, 선생님. 구매 대상 단말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특징들 한번 언급해 드릴 거고요. 기기 구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릴 겁니다. 4가지 정도로 이제 기기 구매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학교마다 시도별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원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기를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려면 어떤 걸 쓰면 좋냐, 이런 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인프라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생님들이 편하실까,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어쩌면 좀 편하게 쓰실까, 여기 집중하고 싶습니다. 지금 원에서 내가 이 업무를 맡으신 분이 어제도 거의 없었고요. 작년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있고 물품을 사고 하니까 행정실하고 트러블도 막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품 구매는 선생님, 오늘 오신 분들이 일단 물품 구매 담당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결론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물품 구매는 행정실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데 조금 이따 묻겠지만 행정실마다 좀 다르지만 선생님들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특히 지금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기계를 너무 많이 사라 하더라고요. 160대를 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맞죠, 이연열 부장님? 예, 제가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8천만 원을 주는데 기기를 160대 이상 사래요. 예. 160대 이상 사면 살 수 있는 기계가 아주 없어요. 그런데 어제 서울의 어떤 모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닌 경우에는 사유서를 쓰면 된다,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서울은. 그 사유서는 도대체 어떤 사유서인가. 그래서 학교 상황에 따라 이런 사유도 있을 것이다. 제가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140대, 예. 서울은 160대, 부산이 좀 융통성이 있어서 부산은 120에서 160대. 그러니까 이게 어제 캐리스에서 선임연구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거에 대한 진상이죠. 진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시도의 기준안을 이제 마련해 드린 겁니다.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도 장학사님께 전달해 드린 건 120에서 이게 부산시처럼요. 120에서 160대 정도를 저기하게 사시면 좋겠다.
120대보다 작게 사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선생님들 요즘 특히 여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노트북 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백몇십만 원짜리 이런 걸 몇 대 사가지고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로 안내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 지키면 되는데 굳이 시도해서 그걸 과도하게 이 돈을 가지고 한 너무 저렴한 기계만 사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은 좀 들었습니다. 자, 다시 화면 보이는 대로 넘어가면요, 선생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기계는 크게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패드 OS가 있고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테마죠. 이제 세 번째 크롬 OS가 있습니다. 라가 이제 윈도우즈 OS인데 윈도우즈 OS는 이제 랩탑이죠. 그 사실은 돈이 안 돼서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려면 이제 서피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 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우리 학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은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교가 다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소규모 학교가 있어요.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120대씩 이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죠. 실제로 없어요. 그게 이제 사유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기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만 사면 된다. 이런 것들이 서울 같은 경우도 사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기계를 사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는 기계는 가성비로 따지고 봤을 때 요 순서예요, 선생님. 가입니다. 가. 안드로이드 OS. 예. 이게 다음에 아이패드 OS를 추천해 드리고 여기 가격이 조금 비싸거든요. 그럼 세 번째가 이제 크롬 OS인데 크롬 OS를 세 번째로 추천해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고 사고 싶어 하는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이라서 그렇습니다. 초등인데 그러면 왜 크롬북은 초등이라서 좀 그러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하냐면 크롬북은 무겁습니다, 선생님. 크롬북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6학년 정도는 큰 상관이 없는데 한 3, 4학년 예를 들어 쓰겠다 이런 경우에 그걸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힘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노트북을 들고 막 이렇게 수업하지 않잖아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롬북이 생각보다 좀 무겁습니다. 노트북 정도의 무게가 되죠. 배터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부산시에서 이제 크롬북의 거의 베테랑이라고 하는 후배 선생님과 이렇게 통화를 잠시 했는데 크롬북의 정말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키보드가 있다, 늘.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검색 위주로 쓰실 분들은 크롬북이 좋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쓰고 그 다음에 뭔가 산출물들을 만들어낸다. 쉽게 말하면 사진도 찍고 편집하고 영상도 좀 만들고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것도 좀 들고 센서들을 이용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크롬북은 무게에서 조금 핸디캡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는 뭐 언급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많은 학교에서 학교당 기기 구매하는 기기의 가장 큰 이제 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이렇게 안드로이드 OS죠. 안드로이드 OS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한 80% 정도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쓰니까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쓰겠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크롬 OS를 이제 쓰겠다라고 하시는데 크롬 OS의 장점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앱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내가 안드로이드 패드에서 사용하던 플레이 스토어를 크롬북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나중에 후회를 하시는 케이스가 되고 그래서 크롬북이 능통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대신에 장점으로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보시면 지금 나중에 제가 이제 공유할 그 PDF 파일에 충분히 다 모델 사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그 크롬북은 사실 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센서들이 막 있고. 예, 최초에 재작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작년에 전국을 휩쓸었던 포인트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크롬북은
자이로 센서 같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실감형 콘텐츠를 보는데 제한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런 건 없어가 장점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OS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패드예요. 혹시 여기에 이제 아이패드 구매하신 학교 없나요? 어제 보니까 예, 도산초등학교입니까? 여기 선생님 손 드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이제 몇몇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였어요. 아이패드 사겠다 이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가장 문제가 이제 가격에 걸려가지고 160대를 만들지 못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패드 OS는 그 제가 선생님 요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크롬북을 중심으로 사서 운영하실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단일 기기에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천만 원 금액 중에 7천 얼마를 기계 사시죠? 그렇죠? 7천 얼마로 기계를 사실 거예요. 기계를 사시는데 안타까운 건 그 기계 사는 돈에 보관함도 들어있죠. 보관함도 사셔야 돼요. 보관함도 사시고 기계도 사시고 크롬북을 사셔서 운영을 하실 텐데 몇 대 정도의 기계는 아이패드 사세요. 그리고 몇 대 정도는 안드로이드 패드도 새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른 기계가 없다면,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지만 없다면 섞어서 사셔서 이 각각 기계들의 장점을 써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뭐 좀 연령대가 젊으신 여선생님들이 아이폰을 소유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원활하게 쓰실 수 있는데 초기 적응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담임쌤들한테 줄 때. 그렇지만 한 번 사용해 보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순간 가장 관리가 쉬운 형태의 단말기가 아이패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패드의 가장 큰 장점은요. 선생님들 그 멀티미디어를 생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뭐 그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어떤 기계를 타의 다른 기계가 비교급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한 6대 정도, 학년별로 한 대 정도씩 이렇게 사서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크롬 OS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서로 좀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롬 OS에 대해서 이제 생소합니다만은 아주 저렴하죠. 예, 익숙하지 않지만 저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하냐면 구글 클래스룸 집중 사용자에게 정말 유리한 기기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쌤들께 묻고 싶은 거예요. 대구는 뭐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대구는 다 돼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학교에서 만들어서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생님? 예, 지금 관곡초등학교, 충암초, 예. 지금 이 학교들은 일단은 크롬 OS 사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잠깐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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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송림초등학교도 쓰고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없다, 우리 학교는. 그러면 크롬 OS를 선택해서 내가 쓰기 이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그것부터 만드셔야 돼요. 예, 그거 만드는 것도 아까 첨부한 파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산에서 지금 1차 시에 첨부했던 PDF 파일에도 구글 워크스페이스 만드는 게 있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작년 초기까지만 해도 이름이 구글 G 스윗이었습니다. 예, 대구는 제가 손 안 들어도 된다고 했던 건 대구는 정말 발빨랐죠. 3년 전입니까?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대표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그러니까 구글 G 스윗을 만들어 가지고 대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어요. 대구광역시가. 예, 그래서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그런 첫 발을 끊는다는 게.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는 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나머지 시도 혹시 지금 손을 안 드신 학교들이 반 넘거든요. 근데 이제 몰라서 손을 안 드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자, 구글 클래스룸을 무조건 이제 사용하시면 여기는 크롬 OS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 확장성이 좀 부족한 기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윈도우에 우리가 익숙한데 그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쓸 수도 없고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나 MS 팀즈 사용하시는 분들도 크롬북 쓰시는 거 좋아요. MS 팀즈 쓰시는 분도 좋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실 분들은 크롬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아이들하고 뭐 하실 분들은 스마트 패드라고 말하는 거 사셔야 돼요. 갤럭시 탭 또는 아이패드 가셔야 되고, 그거 아니고 난 놓고 쓰는 걸로 많이 쓸 거다. 우리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스마트 교육 때부터 해서 쭉 해서 뭘 많이 쓰느냐를 이렇게 한번 보면, 교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선생님 패들렛입니다. 요즘 패들렛. 패들렛 많이 쓰죠. 그리고 띵커벨도 생각보다 많이 쓰세요. 그런 거를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 우리 학교는. 그러면 선생님 크롬북 좋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앉아서 뭐 입력하고 검색하는 용도로 많이 쓴다. 그럴 때는 크롬북 가시는 거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애들이랑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만화책도 만들고 뭐 이런 화려한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를 만드는 수업들을 많이 한다, 우리 학교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크롬북을 선택하시면 결국은 무게 여러 가지 면에서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윈도우 OS는 가장 익숙하고 비슷하다. 요거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별로 사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나온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제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여기도 지금 경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 모 선생님께서 물품 구매에 대해서 이제 입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제가 기계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구매하는 방법. 또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선생님 지금 구매를 완료했다 있습니까? 없으시죠? 구매를 완료한 학교가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가 공동구매입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공동구매가 제일 편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시교육청에서 하죠. 시교육청에서 공동구매 공문을 학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기계 이런 것들이 있다. 공동구매 참여하고 싶은 학교는 뭐 자료 집계 시스템에 입력하세요. 뭐 아이패드는 있으니까 몇 대가 필요한지 입력하세요. 크롬북은 몇 대입니까? 이런 식으로 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데가,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참석하신 분들의 시도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예, 지금 혹시 선생님 시도에서 공동구매 추진하시는 데 있습니까? 어제 서울 이현열 선생님 혹시 서울에서 공동구매 하십니까? 네, 4월쯤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 서울에 두 개 학교가 있었는데 안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그 지금 이현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4월 그걸 몰라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기계를 많이 사라고 했는데, 사실 많이 사려면 공동구매 들어가야 단가가 싸집니다. 시도에서 이게 학교에서 100몇 대 사는 게 아니고 시도에서 수천 대를 계약해야 단가가 당연히 싸지겠죠. 서비스도 괜찮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시도에서 서울처럼 지금 중암초 대상이 되겠네요. 만약에 우리 시도에서 공동구매를 4월 달에 추진한다 그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행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샀으면 좋겠는지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현열 선생님께서는 크롬북 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시면. 근데 만약에 이제 공동구매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게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계가 없더라. 그런 경우에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별로 이렇게 늦었다고 뭐 난리 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이거 어제도 제가 들었어요. 지금 대전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경남에서는 어제도 제가 들었습니다. 경남도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온라인 콘텐츠 하는 교가 선도학교에 이거를 다 대신 구매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학교로 보내준다고 했다 그러네요. 지금 채팅창에 선생님들도 보실 것 같아요. 예, 경기도는 아닙니다. 선생님, 어제 경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캐리스에서 경기도 담당 장학사 경기도교육청에다가 그 의견 제시를 어제 하셨을 겁니다.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어제 캐리스에 연락해가지고 캐리스에서 경기도로 아마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지금 대전, 경남, 대전 같은, 그다음 서울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네요. 근데 분명히 이것도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아까 제가 충암초 선생님께 말씀드렸듯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는데 학교가 원하지 않는 것 제품들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하니까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동구매 때문에 편할 건데 그때 돼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뭐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한번 이런 과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공동구매되면 물품선정위원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불편한 게 요겁니다. 마스 2단계 입찰 이래가지고 요거를 대부분 행정실에서는 저도 마스에 뭐가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입찰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씁니다. 부산에서는 그냥 마스 2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2단계 경쟁이에요. 그럼 2단계 경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랑 차이가 나는 게 선생님 요거 일반 입찰이에요. 선생님 입찰은 뭔지 아시죠? 입찰은 대부분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뭐 어디 가고 하면. 제가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2단계 입찰이라고 하는 건 이제 2단계라는 거죠. 두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입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물품에 대한 입찰을 하는 거예요. 물품. 어떤 제품이냐? 어떤 제품이? 제품을 뭘 할 거냐를 입찰하는 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그냥 가격 입찰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 없고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행정실에서 이제 마스 2단계 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품에 대한 입찰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싶은 물품을 어떤 업체가 줄 수 있느냐 그걸 입찰 붙이는 겁니다.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뭐 우리는 크롬북인데 크롬북 회사가 많죠. 그러면 이제 삼성 크롬북도 있고 뭐 에이수스 프로 크롬북도 있고 포인트랩 것도 있고 뭐 다른 기타 브랜드도 한 지금 대여섯 종류가 됩니다. 그러면 크롬북에 대한 사양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입찰을 올리는 거예요. 입찰을 올리고 나면 그런 조건에 맞는 기계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붙어요. 그러니까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업체들이 붙습니다. 붙으면 거기서 예전에는 5개예요. 5개 업체를 선생님께 선정하시면 돼요. 선정을. 5개 업체를 선정하시고 그 선정된 5개 업체를 향해서 가격 제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5개 업체가 가격으로 5대1의 경쟁을 하고 학교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제일 싼 거 사면 돼요. 그게 마스 2단계 입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일반 입찰이랑 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선생님 일반 입찰은요 최저가 입찰이 안 돼요. 선생님 그 우리가 심사 같은 거 하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최하점 최상점 빼잖아요. 일반 입찰은 최저 가격을 뺍니다. 일단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그 다음 가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 가격으로 하니까 제일 싼 걸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일 싼 거를 살 수 없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2단계 입찰이라는 겁니다. 얘는 학교에서 제품을 거의 정할 수 있어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단계를 거치는 이 과정이 원칙적인 2단계 입찰인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요. 다 어떻게 하냐면 2단계를 한 단계로 묶어요. 이 두 단계를 한 단계로 묶어가지고 입찰을 붙일 때 잠깐만요, 이거. 물품과 그 다음에 가격을 함께 입찰을 받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학교가 사실은 뭐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이거 되게 편합니다.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면 선생님, 내가 뭐가 들어올지 잘 모르죠. 공동구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떤 제품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공동구매 공문에 보면 밑에 항상 뭐가 있냐면 원하지 않는 것이 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꼭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싸고 많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기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마스 2단계 입찰이 달라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혹시 우리는 공동구매 안 할란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 선생님이 원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럼 원하는 제품의 그 가격과 같이 행정실에서 마스 2단계 입찰이라는 입찰을 올립니다. 그러면 각 업체들은 우리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케이스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어 36만 6천 원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B업체는 갤럭시 탭 S7을 뭐 47만 얼마에 해가지고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올 거예요. 이제 내가 적은 최소 사양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최저가를 사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그 5개가 입찰이 된 걸 가지고 학교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 학교는 가격은 이게 좀 더 비싸지만 AS에서 훨씬 더 유리하니까 B 업체에서 B 기계를 선택하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점이 뭡니까, 선생님? 내가 딱 원하는 기계를 살 수가 있죠. 업체도 지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로도 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대신에 이렇게 하려면 회의도 해야 되고 공식적으로 뭐 외부 위원도 한 명 섭외해야 되고 뭐 학부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회의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행정실에서 다 안내를 해 주시거든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그거에 따르면 되고 그거 아닌 이상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원하는 딱 집은 물품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2단계 입찰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한번 강사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하시면 있는데요. 돼요. 예, 제가 행정실에 물어보니까 이 마스 네, 2단계로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반대로 들었거든요. 행정실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사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원하는 부분을 딱 그 제품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그게 제가 안 되는 궁금한 건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럴 수 있어요. 5개 업체가 그걸 하나도 안 가져온 거죠. 그래서 입찰을 붙일 때 쌤이 일반 물품을 입찰 붙일 때 어떤 걸 하시냐면 그 최소 이 물건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 기준에 맞춘 옵션들을 제공하잖아요. 그죠? 박은창 선생님.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게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업체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그 부산광역시 지금 부산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스 요게 제가 다시 한번 넘겨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반 물품은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학교에서 5천만 원 넘게 동시 구매를 하실 것 같으면 마스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구매 안 하는 이상. 이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이거를 뭐 부산광역시가 작년에 했던 사업이 뭐냐면 부산은 작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 특수반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학교마다 이제 억대의 사업 금액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1억부터 뭐 2억, 뭐 2억 이상 뭐 이런 그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중소기업 경쟁 제품이었습니다. 전자칠판은. 그래서 1억 이상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마스 진행을 전 학교가 다 했어요. 진짜 정말 작은 학교, 변두리에 있는 작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마스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이 물품을 거의 선정하는 형태가 유사한 형태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업체가 그 5개 업체 중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닌데요.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복불복처럼 입찰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일반 입찰 같은 경우. 일반 입찰은 정말 이게 복불복의 개념이 많죠. 다른 제품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낙찰이 되는 경우. 그런데 이건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우리는 2번 제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다고 본다. 그래 각자 그 참석하신 분들이 서명하고 점수를 매기세요. 그런 과정들이 좀 불편해요. 진행하시면 예를 들어 하탑초의 박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이걸 진행하시면 쌤이 이제 그 모든 업무에 구매랑 직접적인 건 행정실이 하겠지만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진행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경험이 있어 봐서 실제로 이제 이론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정말 100%는 수익일 밖에 그러면은 그 없잖아요. 가격이 가장 그래서 싼 그런 업체를 형태로 무조건 네. 선정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스 2단계 입찰은 제품의 성능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동일한 제품이에요. 동일한 제품. 모델링 넘버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A 업체가 서비스를 좀 잘해준다고 해서 가격이 높게 받았는데 우린 이거 하겠다. 이거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실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네.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도 약간 갑질에 걸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그런 걸 함부로 그 올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저도 이제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서비스라는 게 선생님 뭐 예를 들어 물품을 공짜로 더 준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요. 뭐 유지 보수 기간을 뭐 1년 연장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스피커를 하나씩 더 넣어줄게요. 이런 건 안 돼요. 예, 그런 건 사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도별로 좀 다를 수도 있고 행정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그거는 분명히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온라인 콘텐츠 하는 교과서 선도 학교를 선생님 2년 전에 했었거든요. 1년 차 때, 첫 해 그때 했었는데 저희 학교는 이것도 안 했어요, 그때. 저희 학교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마스 단계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마스 단계에 이렇게 물품이 4개 온 거예요. 마스가 올해 좀 바뀌었다더라고요. 그래서 2개 업체 이상만 돼도 진행한다 이랬는데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실에서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5개인데 마스의 형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도 안드로이드 패드라는 어떤 정도 사양을 넣어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다 다르죠. 이 다른 이런 가격들을 선생님들이 회의해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 사면 좋겠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크롬북 같은 경우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주 관심사가 그러면 크롬북 업체가 몇 개 있거든요. 거기다가 같은 크롬북인데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A 크롬북이 2업체가 들어오고 또 C 크롬북이 하나가 몇 개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똑같은 크롬북이라면 가격이 낮은 데를 선호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쪽에서 서비스라든지 AS라든지 이런 게 너무 완벽하고 예를 들어 핫탑초가 어느 지역입니까,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다. 경기도요. 네, 경기도면 A 업체는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업체다. 이런 건 가능하죠. 즉시 AS가 가능하다. 뭐 B 업체는 가격이 좀 더 쌌는데 이게 뭐 대전에 있더라. 뭐 서울에 있더라. 뭐 부산에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격은 싸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스는. 그래서 이게 좀 번거로운 면은 있어도 어떻게 보면 장점도 제법 많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귀찮으신 분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품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이 좀 허무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의응답 해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제가 있던 학교가 해운대 초등학교입니다. 이제 이름만 말해도 다들 부산에 있는 학교구나 아실 정도로 그런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2년 전에 물품 구매할 때 저는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업무 담당자가 일하는 걸 보니 아주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그때 어땠냐면 행정실에서 그냥 선생님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유가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고 안 되고에 떠나서 우리 학교 사정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 융통성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만 행정실에서 여유가 있다면, 예, 저희 학교는 그때 물건을 어떻게 샀냐면, 크롬북을 30대를 샀어요. 크롬북 30대, 포인트랩 크롬북을 샀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샀냐면, 아이패드를 30대 샀고요. 그 다음 나머지 기계를 105대입니까? 뭐 이 정도의 기계를 안드로이드 패드를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입찰로 안드로이드 패드를 샀어요. 일반 입찰로. 그냥 입찰을 넣었어요. 최소 사양 하나만 딱 알려주고 행정실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지를 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온 업체들 중에 제일 낮은 가격 빼고 그 다음 입찰 받아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뭐라고 하는 기계가 이제 왔죠. 와서 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일반 구입했습니다. 학교 장터에 들어가서 학교 장터에서 그냥 있는 제품을 찍어서 샀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4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편한 건 학교 장터에 들어가서 물건 찝어가지고 그 가격 제일 낮은 가격 검색해서 그거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편한 대신에 여러 개를 사면 더 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업무 처리는 제일 편한 것 같은데
소량을 나누어서 샀을 경우에 저희 학교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행정실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던져보시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가,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핫탑조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렇습니다. 행정실이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건 실제로 뭔가 제도가 또 바뀌었다거나, 저희는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불이익이 많은 시스템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최신 버전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스 2단계 관련해서 저희 행정실하고도 혹시 달라진 점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작년까지 5개 이상의 업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2개 이상만 돼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거든요. 이게 그때 조금씩 달라지는 제도도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선생님들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4가지 이제 말씀 다 드렸죠. 4가지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중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형태를 가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형태. 그리고 행정실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생님이 가장 편리하고 선생님이 가장 하고 싶은 형태를 디자인해 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기 관리를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보면요. 기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건데, 뭐 크롬북을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설정하면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갖고 로그인해서 이제 쓰는 거죠. 일단은 시작하려면 계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말기 형태는 이렇게 나뉘죠. 꼭 이제 필요한 거는 안드로이드 OS라든지 크롬 OS를 쓰실 분들은 구글 계정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 세팅하실 때 저는 그렇게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학생 1인 단말기가 100대 기계를 사면 1번부터 100번까지 학생 계정으로 다 로그인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의 계정을 주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학급 담임의 계정으로 스토어 같은 것들을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개별적으로 클래스룸이라든지 뭐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쓰는 건 학생 계정을 따로따로 세팅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사는 건 예를 들어 1학년 1반이다. 그러면 1학년 1반은 같은 계정으로 쓰시는 게 비용 지출이 좀 낮죠. 비용 지출이. 따로따로 앱 다 사는 것보다. 1,000원짜리 앱을 30명을 사면 3만 원이 듭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결제 자체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운영하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사시는 분들은 애플 계정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 쌤 있습니까? 아이패드 사실 분이나 운영하시거나 혹시 학교에 아이패드가 있어서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팁 말씀드리면 아이패드가 혹시 학교에 한두 대라도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이튠즈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무료 버전도 있고요. 디얼몹입니다. 하나 적으시면 좋겠어요. 디얼몹 혹시 아이폰 유저도 적으시면 좋습니다. 디얼몹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디얼몹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핸드폰 관리 또는 아이패드 관리하시면 진짜 편합니다. 안드로이드 관리하는 수준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게 유료인데 돈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학교에서 지금 온라인 콘텐츠하는 교과 선도학교비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범위 아닌 것 같은데 하나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드로이드 OS를 이제 학교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뭐 여기도 분명히 학교에 안드로이드 OS는 있을 거니까요. 대부분이 정보부장이고 하니까 아시면 좋겠죠. 혹시 선생님 학교에 안드로이드 자동 백업 보관함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한 400, 예, 있습니다. 김재우 선생님.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어제는 그 갖고 계신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기계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아주 초창기에. 1번 슬롯에 넣고 버튼 누르면 똑같이 다음날 되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김재우 선생님. 근데 안 되죠. 에러 진짜 많아요. 에러 진짜 많아서 돈을 2, 300 더 주고 사는데. 절대로 그거 사시지 마시고 안드로이드 OS는 학교마다 있을 거니까요. 안드로이드 OS 대부분 삼성 거죠.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요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집중은 아니라서요. 요거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스마트 스위치. 안드로이드 폰 새로 만드실 때 스마트 스위치로 백업 하시죠.
아이폰 쓰는 사람이 안드로이드 넘어갈 때 스마트 스위치 앱 받아가지고 백업합니다. 예, 그래서 요 정말 막강한 기능이에요. 삼성 앱이죠. 그래서 꼭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기계 백업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선생님들한테 맞닥뜨려진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기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도 사실은 선생님들 담당이 아니실 거예요. 수학습부장이나 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보면 물품에 가장 집중화되어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물건이 오고 난 다음에 이걸 나눠줄 때가 가장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사는 거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세팅을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세팅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려면 내가 뭐 기본이 들어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기계를 학반에 나눠줘가지고 선생님들 1인 2 단말기로 쓰세요. 우리 선도학교 한다고 샀습니다. 이렇게 주면 선생님들도 안 좋아하고 되게 불편하고 계속 질의응답이 올 거예요. 질의가 선생님들한테 쏟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세팅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계정을 이용해서. 학교의 대표 계정을 하나 이용하든지 아니면 학급 담임 계정을 이용하든지 해서 하나 세팅을 해서 스마트 스위치로 백업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위치로 백업하시면 선생님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요. 5분 이하 걸려요. 앱을 어느 정도 많이 깔아도.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앱 한 5개 깔고 뭐 사진 편집하는 거 한 5개 깔고 문서 작업하는 거 한 20개 깔고 뭐 이렇게 뭐 게임도 한 2개 깔고 충분히 아이들 쓸 만큼 뭔가들을 깔아가지고 백업하는데 한 5분 정도가 안 걸려요. 근데 스마트 스위치 백업 해보신 분들이 1시간 걸리던데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1시간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보면 케이블이 있죠. 케이블 이렇게 USB 케이블 같은 거 보통의 안드로이드 기기가 C 타입 케이블을 쓰세요. C2C 케이블입니다. 양쪽 끝이 C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양쪽 끝 다 C로 되어 있는 거요. 그거를 원본 기계에 꽂고 그 다음에 복사할 기계에 꽂아가지고 스마트 스위치를 실행해서 한쪽 기계에서는 데이터 보내기, 한쪽 기계에서는 받기 누르시면 한 3분, 4분이면 기계가 완벽하게 백업이 됩니다. 1시간이 걸리고 50분이 걸리시는 분들은 뭐 때문이냐면 이걸 무선으로 하세요. 무선으로. 가까이 있는 기기 찾기 눌러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유선으로 꼭 작업하시면 됩니다. 근데 5분 뒤에도 완벽하게 백업이 된 게 아니고 설정만 백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분 뒤에 선을 빼고 구석에 놔두면 한 1시간 정도 시간 걸리면서 지가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모든 걸 똑같이 만들어줘요. 그걸 만들어준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다시 각자의 기계에 들어가서 개별 계정으로 계정 설정을 하나 더 해주시면 됩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만든 학생 계정을 이용해서. 그러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본 깔아준 앱은 공동으로 쓰시고 그 이후의 앱은 개별 계정으로 학급에서 알아서 쓰도록 이렇게 자유를 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생님들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일하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불편해도 이런 기본적인 백업하는 이런 것들은 담임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백업합니다. 그리고 그 반의 백업은 담임쌤한테 넘기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선생님들도 편하고 그 담임쌤도 처음에는 좀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거를 몇 대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애를 알고 나면 나중에 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의 능력치가 오른 거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본 세팅 시 들어가야 되는 앱이 뭐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선생님 그 지금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연수는 사실 선생님들은 기기 담당이라서 지금 기계를 사고 지금 배분하고 이런 게 지금 제일 집중되는 건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선도학교는 기계를 사는데 집중이 되어 있고 학교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지만 실제 근본적인 취지는 온라인 콘텐츠하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수업 아니겠습니까? 그 개발하고 적용하는 수업에 가장 강력하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게 그 있다라는 플랫폼이라는 것도 들으셨죠? 아마 이전 연수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있다라는 플랫폼에 보면 그 아스펜 스튜디오라는 제공되는 HTML5 기반의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교과서를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왜 기본 세팅 시 들어가는 앱이라고 하냐면 그 아스펜 스튜디오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앱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연결시키는 걸 만들 수
지금 공유하는 화면을 빼고 잠시 제 화면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제 화면이 크게 보이시나요? 제 얼굴이 지금? 예, 제가 크게 보입니까? 제가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패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 미러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 보시면 어떤 앱이 하나 있냐면 여기인가요? 예, 여기 제 무슨 캐릭터 같은 걸 해놓고 디지털 교과서라고 앱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디지털 교과서라고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그냥 아스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만든 앱이에요. 자, 요런 거 누르면 제가 뭐 나오냐면 디지털 교과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냥 이게 선생님 이게 아스펜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달에 아스펜 스튜디오 실습을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꼭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간단한 앱 만드는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 어떤 앱을 깔까요는 사실 어떤 걸 우리 학교가 많이 써요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많은 앱을 만약에 많이 쓰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많이 쓰면 뭐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만화를 만든다든지 뭐 네컷 만화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멀티미디어 쪽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의 쌤들은 어떤 걸 많이 쓰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들렛, 카훗, 그 다음에 띵커벨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런 거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구글 문서 뭐 MS 팀즈의 뭐 설문 뭐 이런 것들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쓰시면 사실은 크롬북 여기서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일단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는 크롬북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슨 앱이라는 개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크롬 브라우저에서 들어가면 되죠. 네, 그냥 패들렛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나 iOS를 쓸 경우에는 앱을 깔아서 쓰는 게 좋은데 크롬북인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컴퓨터에서 선생님들이 뭔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포토샵을 깐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냥 아이들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자료를 주고받는다 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스펙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제가 아스펜 스튜디오입니다. 이거 제가 개별적으로만 보냈네요. 전체에게. 선생님, 요거 한번, 지금 컴퓨터가 계시니까, 제가 사이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뭐, 이 기기 뭐 구매하는 거 다 떠나가지고요. 지금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있다 서비스에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뭐, 선도학교를 운영하시면. 그러면 있다라는 페이지에 에듀넷 로그인하면 이렇습니다. 아스펜 스튜디오 크롬북에서 작동될 겁니다. 제가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네,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 100%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안 써봤는데, 크롬 브라우저에서 아스펜 스튜디오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 기반으로 되는 데서 안 될 이유는 없죠. 네. 뭐 화면 사이즈가 좀 작은 건 흠이겠지만. 저작 도구를 눌러보시면 지금 혹시 컴퓨터 되시는 분은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있다.에드넷.net 들어오셔서 예, 링크 채팅에 보냈고요. 이제 저작 도구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요 밑에 어도비 나오죠. 어도비. 예, 저는 안 나와요. 왜냐면 올해 저희 학교가 선도학교가 아니니까. 선생님 어도비 포토샵 쓰실 수 있잖아요. 어도비 포토샵 연수도 막 드러나고 안 하던가요, 공문와서? 예. 저작 도구 바로 가기 누르시면 이게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아스펜 스튜디오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 혹시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저 또래 혹시 선생님이나 40대쯤 선생님들은 아마 나무 웹 에디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형태라서 사용 1시간만 저랑 나중에 다음 달쯤에 1시간만 따라해 보시면 베테랑 됩니다. 네. 그 베테랑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베테랑, 제가 베테랑이라는 게 아니고, 1시간 정도만 같이 연수를 하면, 요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요런 거. 예, 요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제가, 그냥 아이들하고 그림 그리는, 요런 거 만들었거든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예, 펜 눌러가지고, 그림 그리죠. 예, 지우개 눌러가지고, 지우죠. 색깔 바꾸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요런 앱들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 이렇게 합니다. 요거 응용해서 뭐도 만들었냐면요. 요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오면 그 교실에 전자칠판이 있거든요. 터치가 되니까 요거 실행해놔요. 저희 반 아이들 번호입니다. 그래서 32번 학생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날 기분을 지가 알아서 그림으로 표현해요. 글자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가면 다른 아이가 학교를 오면 5번 아이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던 걸 아침에 한번 쫙 봅니다. 누구는 오늘 기분이 이렇네, 누구는 그림을 그렸네, 안 그렸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거 선생님 1시간이면 만들어요. 네. 그래서 아스펜 스튜디오는 꼭 아마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화랑 교과서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소개 자료 들어가서요. 자, 안드로이드 혹시 학교에 기계 있으신 분은 요거 스마트 스위치 꼭 백업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각자 알아서 백업하세요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기본 세팅해서 주는 방식으로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아, 온라인 교과서가 아직 제공이 안 되네요. 예, 지금 연구원님께서 예, 아직은 이 새 선도 학교들은 아까 밑에 저작도구 어도비요 아직 안 나온다 그럽니다. 나오겠죠. 그거는 뭐 있어 보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이패드 혹시 학교에 있으신 분들은 아이튠즈로 백업하면 되는데 애플 기계도 백업하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걸리죠. 애플 기계도 백업하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한 4분, 5분이면 기계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특별한 거 없어도. 그리고 크롬북은 고민할 게 없어요. 크롬북은 그냥 크롬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쓴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주소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사진 좀 찍고 뭐 이런 거 구글에 있는 거 협업 도구 이런 거 사용한다면 돼서 뭐 크롬북은 굳이 백업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을 수 있는 편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옛날 같으면 디지털 교과서 앱 같은 거 깔았는데 작년부터 선생님 뭐 디지털 교과서가 웹으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웹 주소로 들어가서 웹DT 쓰면 되니까 그것도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이런 형태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아까 혹시나 제가 아까 아이패드 갖고 계신 분들 디얼몹이라고 말씀드린 거 디얼몹을 인터페이스가 이렇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도 한번 보세요. 요거 디얼몹입니다. 엄청 편하게 돼 있어요. 사진, 음악, 관리, 백업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무료든 유료든 저기하게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이제 단말기 보관함인데 요것도 어제 이야기 중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크롬북은 크롬북 자체 보관함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특히 포인트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서 포인트랩의 장점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단말기 보관함을 공짜로 주더라고요. 기계를 사면. 그래서 정말 좋았는데 올해는 지금 어떤 옵션인지 모르겠습니다. 단말기 보관하면 제가 이렇게 2개의 사진을 넣어놨는데 뭘 사셔야 되냐면요. 앞에 거 사셔야 돼요. 뒤에 거 사시면 안 됩니다. 뭘 사도 상관없지만 왜 그러냐면 앞에 거 자세히 보시면 요 화면 보시면요. USB-A 타입을 여기다 꽂죠. 바로 앞에서. 여기서 꽂아가지고 기계로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선생님 편해요. 요거는 뭐냐면 충전선을 뒷면 함을 열어가지고 뒤에 충전기를 꼽아가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제가 공유해드린 PDF에 상세한 사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보관함은 앞쪽에서 선을 꽂을 수 있는 걸 사셔야 돼요. 뭐 가격이나 이런 거 다 둘째치고 싸면 좋지만 그 요거를 선택하시면 후회를 안 하십니다. 그래 선생님 관리가 편하세요. 두 번째는 단말기 보관함의 열쇠가 2종류죠. 뭐 사시는 게 좋겠어요? 뭐 사시는 게 좋겠어요? 네, 저는 100% 뒤에 거 추천합니다. 뒤에 거.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지금. 왜냐면 쌤 이거는요 제가 어느 학교를 봐도 이거는 저도 열어요. 가서 뭐 누르면 되냐면 별표 1, 2, 3, 4 별표 누르면 다 열려요. 거의 대부분이. 뭐 대한민국 학교의 90%는 다 열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쌤이 안 꺼내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안 꺼내니까 야 꽂아서 충전해. 예, 빼와서 나눠줘. 이렇게 시키죠. 그러면 비밀번호가 다 공유됩니다. 비밀번호가 공유되는 게 가장 큰 문제는 분실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열쇠를 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열쇠로 하는 함이 일단 무조건 많이 쌉니다.
예, 그래서 꼭 보관함 사실 때 돈도 별로 여유가 없잖아요. 선생님들 학교에. 사실 학교 입장에서 8천만 원 큰 돈이지만 선생님 물건 살라고 봤을 때 8천만 원이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기계 140대 이상 사야 되지 뭐 이래 되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관함은 가장 저렴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말기 기기 복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동기화 기능 활용하면 편하다는데 구글 지수이 아니란다. 그거 뭡니까 그거? 워크스페이스 아이디 있고 세팅하면 되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들은 나중에 그 책 잡으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는 제가 따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기본적인 세팅보다는 아까 스마트 스위치 그 다음에 아이튠즈를 이용한 백업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린 거고요. 윈도우 혹시 쓰시는 분 없겠지만 윈도우는 선생님 하드 카피 하셔야 돼요. 하드 디스크 빼가지고 복사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똑같은 PC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액세서리 구매하시는 거예요. 크롬북을 선택하는 학교가 가장 많이 왜 우리는 크롬북을 선택했냐 물어보면 아까 제가 무게가 있어서 좀 불편하다고 하지만 키보드가 있잖아요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삼성 크롬북을 제외하면 펜도 다 있죠. 예, 삼성 크롬북은 선생님 별로 추천 안 해드려요. 펜이 조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시거나 아이패드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저는 이 키보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키보드를 추천해 드린 이유는 이게 로지텍의 K 뭐 480인가 이름이 그래요. 480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인데 정확한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게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을 사시면 좋겠어요. 무거워서 좀 안정적이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키보드를 블루투스를 따로 사시는 분들이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 충전을 이중으로 해야 돼. 이중으로.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얘 건전지 쓰는 거 사세요. 기계는 매일 충전하지만 키보드는 자주 충전 안 하는데 가끔씩 충전하는데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전지형을 사시고 건전지를 넣으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갑니다. 대부분 1년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키보드 사실 때는 꼭 충전 안 할 수 있는 걸로 네, 건전지 사서 넣으면 되는 걸로 그래서 건전지 사놓으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터치펜 꼭 필요하죠. 그 크롬북을 사시는 분들은 삼성 아닌 다른 회사 거 살 가능성이 거의 많기 때문에 아수스라든지 뭐 포인트랩 이런 거 사시면 다 펜 들어 있습니다. 그 펜 쓰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사시는 분도 안드로이드 갤럭시 S6 라이트 이거 좀 대세인데 뭐 그런 거 사시면 또 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면 되는데 아이패드를 혹시 사시는 분들은 펜을 꼭 사셔야 되는데 정품 애플 펜슬은 하나에 16만 원, 14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살 수가 없죠. 살 수 없어서 다른 펜을 사셔야 되는데 제가 화면에 나오는 이 펜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짜플이라고 하는 펜들이 많아요. 예, 그 짝퉁 중국에서 만든 그런 펜들 사시면 됩니다. 한 27,000원, 25,000원, 3만 원 안 넘어가는 것들 사셔가지고 쓰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아이들 펜은 꼭 필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크롬북이 장점도 있긴 해요. 요거는 한 대 사면 좋아요. 요거는 그냥 서비스로 보여드리는 건데 그 싱고라 그럽니다. 이름이 제가 이렇게 검색하면 선생님 검색하시면 학교장터에도 있어요. 싱고. 예, 여기 오프스1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름은 싱고라고 팔아요. 얘는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선생님 소리가 날 때마다 춤을 춥니다. 그 리듬에 맞게. 99,000원이에요. 요거 한 대 사서 선생님 교실에만 놔두세요. 예,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예, 놔두면 아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선 리모컨으로 로봇 조정도 돼요. 그래서 혹시나 로봇 코딩, 댄스 코딩 하고 싶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보부장님이니까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이벤트 있는 거 한번 하고 싶다 이러면 댄스 코딩을 한번 하세요. 춤 코딩. 그래서 얘한테 특정 춤을 가르쳐서 코딩 시켜놓으면 그에 맞춰서 춤을 추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그냥 겸사겸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사용 거치대 하나씩 사서 넣어줘야 됩니다, 선생님. 사실 때 돈이 좀 빠듯해도 학생용은 아니더라도 교사용 거치대를 하나 사서 넣어주면 좋죠. 그래서 크롬북을 사시는 학교는 요거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크롬북을 쓰지만 선생님은 사실 굳이 크롬북 안 써도 되잖아요. 그 윈도우에서 크롬 써도 되니까. 써도 되지만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안드로이드 패드 최소한 그 정도는 하나 따로 제공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려면 거치대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어떤 거 깔면 좋나 물어보면 지금 여기는 일단 크롬북 중심이라면 구글 관련 어플리케이션 다 까셔야 됩니다. 구글 관련. 구글로 되어 있는 건 다 까셔야 되고
그다음에 크롬북을 사시면 구글 관련된 사이트 링크를 이용해서 써도 되니까 다 좋고요. 안드로이드 패드 쓰시면 무조건 쓰셔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도 쓰시면 좋죠. 아마 시도별로 오피스 365 대부분이 아마 돈 주고 쓸 거예요. 부산도 그렇고요. 아닌 시도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돈 주고 쓰는 계정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데서 크롬북을 쓰더라도 구글 클래스룸을 안 쓰고 MS 팀즈를 쓰는데 정말 많이 봤어요. MS 팀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크롬북에서 운영해서 쓰시면서 장점들을 빼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MS 거랑 구글 앱은 무조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이패드는 뭐 이런 것들은 아이패드는 당연히 애플 거 써야 되는 거고 디지털 교과서나 흥이라고 하는 앱 그러니까 크롬북을 쓰시면 디지털 교과서는 웹DT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웹으로 보시면 되는데 흥이라고 하는 실가면 콘텐츠는 앱을 깔아야 되니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깔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구형 포인트 랩은 3D가 센서가 없어서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아수스 이후로 나온 모든 크롬북들은 자이로 센서를 다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패드와 준한 형태로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이 초등학생에 대해 한테 크롬북이 무겁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예, 좀 무거워서 예, 그게 걱정이 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무선통신망 한번 보시면요.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지금 이제 온라인 콘텐츠 기계 사는 거랑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전자칠판이 설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부산은 지금 100% 완료돼 있고요. 어제도 보니까 서울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자칠판이 다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학교에 숨어있는 정보부장님이시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숨어있는 무선통신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새로 만든 와이파이망 말고 옛날 거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타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은 좀 웃긴 건 적어도 저희 학교는 새로 만든 학교 와이파이 망이 5G만 되더라고요. 5G만 됩니다. 그런 시도 없습니까? 저희 학교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핸드폰을 쓰는 선생님들, 하는 학생, 그리고 2.4GHz만 수신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전자제품은 5G 지원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요거를 수습하려면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 062 사서 쓰시는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유무선 062 사서 써도 되니까. 학생망, 교사망 분리 안 해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제도 서울에 있던 어떤 한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터넷 접속을 해서 우리 반 아이들이 기계를 쓰는데 1인 1기계가 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있는데 학교 와이파이 망으로 접속이 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유무선 062 쓰시는 거 저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넷기어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넷기어랑 IP타임을 동시에 다 써봤는데요. IP타임이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안정적이고 넷기어는 자꾸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IP타임은 중첩이 되는 경우에 꺼졌다가 풀리는 경우들이 많았고 넷기어는 전원이 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호불호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구매하시더라도 선택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선 인터넷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교사 연수 들어가셔야 되죠. 교사 연수의 일환으로 선생님들한테 학생들 기기를 백업하는 걸 알려주는 것도 괜찮고 좋은 사이트 같은 거 알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크롬북 쓰시면 패들렛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중해 쓰시면 되니까 카웃 갖고 이렇게 애들하고 이벤트 하듯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쓰실 거라서 그런 스마트 교육 차원의 연수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캔버스나 뭐 캔바, 요즘 캔바도 많이 쓰더라고요. 미리 캔버스 너무 표가 많이 나서 예, 누가 봐도 미리 캔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즘은 차라리 미리 캔버스를 좀 안 하는 경향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캔바라든지 이런 것도 적용 적당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선생님들한테 안내하실 때는 특히나 선생님들 학교는 온라인 콘텐츠하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4월달 되면 이제 그렇게 오다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작권에 걸리는 일은 안 만들어야 되니까 저작권 연수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화면 미러링 같은 거는 요즘은 별 신경 안 써도 되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자동으로 되고 뭐
이쉐어라든지 이런 앱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플도 옛날에는 미러링이 안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뭐 쉽게 되고요. 전자칠판에서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교육 이런 것들 단말기 학부모 교육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보관함 살 돈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선생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많이 그렇죠. 기계를 뭐 시도해서 몇 대씩 사라 하는데 보관함이 1, 20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200만 원씩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거 몇 대 사면요 돈 1000만 원 훅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 대안이 어떤 거냐면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네, 제가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다들 안 믿으시는데 제가 대한민국의 스마트 교육을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 스마트 교육에 대한 디자인을 했어요. 6개월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이 확산될 때는 뭐 대한민국에 20명 교사를 뽑아서 했는데 거기에는 전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이 그때 최초로 아이패드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2달 뒤에 삼성의 탭이 들어올 때 그런 걸 했었습니다. 덕분에 뭘 했냐면 제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11개국 대통령 앞에서 정부와 공개 수업을 했어요. 11개 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랬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거 그냥 현실적으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뭐냐면 저는 보관함 사는 거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저는 학생에게 기계를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 송지영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집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충전과 관리를 학생 1인 1이기 때문에 주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보관함 안 사도 돼요. 그러면 학부모 교육에서 밤 단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화를 좀 바꿔줘야 되고요. 파손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건 학교가 정하면 돼요. 어떤 학교는 변상한다. 그럼 명시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최대한 학교가 수리한다. 뭐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런 거 만들어서 저는 선생님 제가 10년 넘게 저희 반 아이들은 1인 1 디바이스를 계속 갖고 있어요. 올해 1년 빼고. 예. 2011년부터 2011년도에 패드라는 게 대한민국에 처음 나오던 그 순간부터 작년까지 1인 1 단말기를 다 갖고 수업을 했어요. 뭐 대여를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3년 동안 뭐 무상 활용 이런 걸 서비스를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 썼는데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3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다 줬습니다. 다 주고 문제들을 발생한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거의 없었어요. 정말 소중하게 관리하고요. 학생들의 그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이 진짜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집에서도 쓰니까. 그리고 1인 1 단말기에 1인 1 계정을 넣어주는 순간부터는 사실 핸드폰 없는 아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모든 통신이 다 이루어지죠. 화상통신 다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원격 수업이 돼도 고민할 거 없어요. 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로 제가 요거는 정말 추천해 드리는데요. 보관함 살 돈으로 다른 거 사시고 아까 좀 로봇 스피커 이런 거 사시고 그거를 아이들 주는 방향으로 하면 선생님들도 훨씬 더 관리해서 편해집니다. 저학년은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 4학년 이상 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슬라이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끄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면 미러링은 아까 미리 다운받아 놨던 거 그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스마트 기기에 관한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고는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요게 선생님 미리 보내드린 파일이에요. 미리 보내드린 파일. 지금 받는 거 말고요. 지금 거는 크롬북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 되고 요거 지금 이어서 제가 안드로이드도 바로 보낼게요. 자, 요 첫 번째 보내드린 거에 오늘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혹시 이제 안드로이드 이거 금방금방 지나갈게요. 안드로이드 패드 사실 분은 아마 이거 사실 거예요. 지금 이름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라고 해서 작년에 나온 모델입니다. 가격, 가성비가 최고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드로이드 패드를 많이 사는 계획, 지금 계신 분이 또 계획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 안드로이드로 우리 가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요거 사시면 됩니다. 요거 그 교재 다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나는 좀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는 아까 탭은 그 이후 버전이 있는데 그 이전 버전을 사라고 제가 사는 걸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이패드는 그 이전 버전이 아니고 최신 버전입니다. 9세대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256GB 메모리라고 되어 있어요. 256GB. 아이패드 요거 사셔야 돼요. 이거 60만 원대예요. 몇 대 살 경우에 해당됩니다. 몇 대 살 경우에. 근데 요거보다 낮은 그게 64기가짜리가 있어요. 47만 원이에요. 한 10만 원 넘게 차이 나요. 근데 64기가를 사면 깔 수 있는 앱이 별로 없습니다. 용량 때문에. 쌤들 그거 아시죠? 아이들한테 무슨 앱을 한번 깔아서 핸드폰에 써보자 이러면 아이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쌤 용량이 없어서 못 깔아요. 뭐 이렇게 해요. 맞죠, 쌤? 송시영 쌤 맞죠? 네, 맞습니다. 사진 같은 게 너무 고용량이다 보니까 용량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드로이드 아까 요거 128기가인데 제가 요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안드로이드는요. SD카드로 추가하면 돼요. 마이크로 SD카드 꽂으면 용량 확장이 되는데 아이패드는 그게 안 됩니다. 산 거가 끝이기 때문에 살 때 절대로 64기가 사시면 이거는 기계를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쓰실 분은 절대 없으실 것 같고 크롬북은 이런 형태입니다. 크롬북은 지금 있는 게 보면 크롬북이 선생님 자 크롬북이 싼 이유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셀러론입니다. 이거 제일 낮은 CPU죠. 그래서 싸요. 근데 그럼 성능이 딸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윈도우처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중심으로 쓰니까 빨라요. 크롬북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셀러론인데 진짜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웨일북 아시죠? 웨일북. 네이버 웨일에서 만든 웨일북. 크롬북 따라가지고 웨일 브라우저 쓰는 그거는 제가 잘 몰라요. 그거 사서 쓴 사람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그것도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롬북 명칭 같은 것들 있고요. 여기 지금 매뉴얼에 보면 제가 처음에 공유했다. 이 매뉴얼 좋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기계 어떻게 처음에 세팅하고 와이파이 어떻게 잡고 하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쌤들 연수를 하거나 할 때 요거 그냥 주시면 돼요. 요거 주시면 정말 편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맥 어드레스를 꼭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다 순서대로 이렇게 캡처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이패드 연결하는 방법. 여기 보시면 크롬북은 이렇죠. 예, 크롬북은 요 크롬북 아니 윈도우네요. 예. 크롬은 이렇죠. 요거 보면 아시죠? 크롬북은 와이파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요런 거.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쌤들 간단하게 설정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크롬북 살 건데 나 크롬북 잘 몰라요. 정보부장이라서 여기 억지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연식이 옛날 넷북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선생님. 크롬북은 넷북이 아니고요. 넷북은 윈도우를 정말 가볍게 만들어 놓은 게 넷북이죠. 예, 인터넷 정도만 하도록 만든 게 넷북이고 크롬북은 크롬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는 윈도우를 안 써요. 예, 그래서 다릅니다. 예, 근데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웹 기반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또 비슷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제품입니다. AR, VR 콘텐츠는 그냥 잠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있어요. 요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MDM이 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MDM이 나는 뭔지 들어봤다. MDM 쓰시는 분 어제는 좀 많았어요. 예, 지금 손 아무도 안 드시니까 없다고 예를 들어 보면 MDM이 뭐냐면 일괄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OS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은 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이패드도 있어요. 애플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뭐 MDM이라는 건 이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 종류도 몇 종류 돼요. 여기 가장 많이 쓰는 아르고스 MDM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MDM인데 요거는 학생용에도 깔고 교사용에도 깔아가지고 교사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학생의 단말기를 통제합니다. 이 앱을 동시에 지워버리기도 하고 예, 또는 옛날에 PC키퍼 들어보셨죠? 컴퓨터실에 있던 거. 예, 아이패드를 껐다 키면 이 앱은 다 삭제하도록 뭐 이런 명령들을 줄 수 있어요. 동시에 깔고 아주 좋을 것 같죠?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니, 지금 안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MDM 파는 사람이랑 MDM 좋다는 사람들은 저랑 이야기하면 가치관의 차이인데 선생님들이 기계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반만 관리할 것 같으면 이러고 있으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쌤들은 여러 반에다 기계를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학교가 일괄적으로 선생님이 이걸 쥐고 관리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모든 선생님들이 선생님한테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100%입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걸 물리적으로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비쌉니다. 한 카피당, 기계 하나당 한 카피당 5만 원인가 뭐 대박 비싸요, 돈이.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편한데 혹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쓰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알아보면 그런 경우에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A 선생님이 갑자기 어떤 앱을 깔고 싶어요. 쓰다가 이게 좋다 해서 누군가한테 들어서 그런데 다 제약이 따르죠. 저는 어지간하면 백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 스위치라든지 뭐 아이튠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시고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반 기계를 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넘기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책임을 자꾸 질라 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이 책임지는 기계를 관리하는 선생님들을 여러 명 만들어서 분산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DM이 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정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 MDM이 있다면 이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거 다 있죠. 초기화된 경우에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그래서 뭐 눌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따라하기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부 이렇게 번호가 있고요. 어떤 화면인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뭔지 모르고 또는 우리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런 경우에 간단한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내가 혼자 학교에 앉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도정보원이라 그러죠. 미래교육원 또는 정보원, 미래원 뭐 이름이 다양하던데 거기랑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고 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쯤 또는 올해 그 정보원이라고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정보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공문이 아마 학교로 다 나갔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워크스페이스 또는 G 스윗이라고 G 스윗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정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아이패드 안 보내드렸죠? 이제 전송 다 됐네요. 다 받으시고 계세요? 예, 다 받으셨죠? 오늘 사실은 저를 만나서 좋은 건 그걸 받으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예. 그쵸. 예, 예, 이런 자료. 저는 제가 항상 서울 선생님들 만나고, 뭐, 대구 선생님들 만나고 하면 코로나 시기에 참 그랬어요. 제가 유은혜 장관을 원격 수업으로 연수 강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정말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정말 타시도에서 많이 만드는데 부산이 정말 뭐 안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좀 미안했는데 이거 대박인 자료를 만들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자, 아이패드 지금 또 아이패드 용량이 커요. 거의 100메가예요. 받으시면 됩니다. 네, 받으시고 누구한테 줄 때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개정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페이지 나오죠. 등록하는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시면 선생님들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관리자 모드 어드민이 있죠. 지금 어드민 계정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드민은 어지간하면 안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안 쓰시고 선생님의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권한 부여 있잖아요. 어드민과 똑같은 권한을 부여받아서 선생님 계정을 따로 쓰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어드민 계정은 아예 그냥 딱 숨겨놓고 인수인계 때만 쓰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들어가면 학생의 그 구글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 플레이스토어를 막아 놓을 수도 있거든요. 못 들어가게. 아시죠? 지금 쓰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플레이스토어를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MDM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앱을 마음대로 깔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들한테는 그 권한을 아예 안 주고 선생님들한테만 권한을 주고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요. 교보문고 자사도서관은 솔직히 왜 들어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에러인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거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만든 책이 아니라서.
Q&A 보면 이런 거 있어요. MDM에 대한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크롬북 OS 업데이트 방법 이런 거 있죠. 지금 보시면 이런 거 크롬북에 대한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초기화, 파워워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공장 초기화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네, 그런 것들도 어디 설정에 들어가서 뭐 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안드로이드 기기에 안드로이드 기반 뭐 또는 윈도우 기반이 이런 메뉴 찾아 들어가는 게 애플보다는 좀 많이 복잡해요. 여기 일관성도 좀 없고. 그래서 이런 메뉴를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요. 아까 이제 충전한 말씀드리면 여기 샘플로 6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요거 다 모양 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이렇게 꽂아야 되거든요. 뒤에서. 뒷면을 열어가지고 선생님이 기계에 있는 아답터를 꽂아가지고 선을 앞으로 내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불편해요. 업체가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이거 잘. 해주는 업체를 거의 본 적 없어요. 선생님들이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업체는 해주던데 이러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밥 한 번 사도 될 정도로. 그런 거고 이런 거 좀 안 샀으면 좋겠고요. 요런 거 사라는 겁니다. 요런 거.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거죠. 아예 기계 자체에 선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포트가 있어서 이렇게 바로 꽂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요거를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살 때 가격도 있지만 요런 거랑 뒤에서 꼽는 거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사실은 보관함이 뭐 때문에 200만 원씩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철판 덩어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런 거를 사면 쌤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거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자물쇠는 어지간하면 열쇠형을 쓰는 게 가격도 싸고 좋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요거 서피스는 우리가 살 일이 없지만 윈도우 기반으로 혹시 뭐 쓰실 때 어떻게 하면 초기화 되는지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초기화는 전원 버튼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볼륨이랑 같이 누르면 되고 뭐 그런 형태라고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막 되게 지금 보니까 쌤 이거 그냥 매뉴얼 보시면 되니까 별 부담 없죠.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다 이미 다운받아 놓으셨던 크롬북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도 많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메뉴들 다 나와 있고 뒤에 보시면 이런 거 다 있어요. 지금 아까 혹시 안에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수업을 어떻게 썼는지도 나옵니다. 예, 사용법 설명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정도 돼 있는 책 보신 적 별로 없죠. 제가 자꾸 대변해서 자랑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수업할 때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하는 교과서 결국 수업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는 사실은 온라인 콘텐츠 하는 교과서 수업은 아니지만 결국 비슷하게 교과서를 디자인하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요. 메뉴만 한번 볼게요. 구글 드라이브 어떻게 쓰는지. 예, 구글 클래스룸. 크롬북이니까 이게 집중되는 겁니다. 크롬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쓰는 수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정 관리, 그럼 어떻게 쓰는지 대처 방법, 뭐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제가 어지간하면 남 칭찬 안 하는 사람인데, 예. 제가 이거 남이 만든 건데 칭찬합니다. 요런 내용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어요. 예.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혹시나 뭐 그때 뭐 써봤더니 어떻든지 뭐 이런 것들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으면 지금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우리 선생님들의 특징이죠. 학생들한테는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들은 절대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대단한 그런 한국인의 특성이에요. 예, 없으십니까? 자, 지금 혹시 이야기 듣다가 크롬북 중 어떤 모델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저 크롬북을 다 써보지 않았어요. 예. 아이패드는 정말 버전별로 거의 다 써봤고요. 안드로이드도 버전별로 거의 다 한번 써봤는데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아까 제가 그거 추천한다 이 말씀도 드렸잖아요. 아이패드는 최신 거 사야 한다고 했는데 크롬북을 제가 다 안 써봐서 그래서 크롬북을 써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가격을 제가 다 잘 몰라요. 크롬북 가격은 제가 확실히 본 적이 없는데 그
삼성에서도 크롬북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비싸지 않을까 싶긴 한데 펜 호환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좋대요. 그리고 가격이 정말 싼 게 포인트랩 1세대 버전. 1세대 버전인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예, 그거가 없어요. 그 자이로 센서가 없어가지고 실감형 콘텐츠를 볼 때 불편하니까 그거는 피하면 좋겠다. 포인트랩에서 최신 거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수스 거 써봤는데 에이수스 걸 제가 써봤는데 좀 가벼워요. 포인트랩보다. 가벼워서 좋은데 디자인도 예뻐요. 예, 그런데 딱히 좋은 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머지 브랜드 제가 잘 모릅니다. 몰라서 진짜로 편하게 한번 보시면 좋고 여기도 제가 대충 봤더니 크롬북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보니까 모델이 몇 개 있었어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삼성. 예. 요 검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인트랩이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써봤던 유일하게 재작년에 있었던 유일한 크롬북이었던 포인트랩이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사양으로 다 움직인다 하니까 보면 뭐 괜찮지 않겠어요? 배터리 진짜 오래 갑니다. 크롬북이 배터리 오래 가는 장점, 그 배터리 오래 가는 장점 때문에 무게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하고 해서. 혹시 선생님 크롬북 난 끝까지 살 거다. 아! 예, 지금 질문 나왔습니다. 요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100대에 5천만 원으로 할인하는 행사. 지금 심은철 선생님 글자 한번 보세요. 예. 채팅 한번 보세요. 500이 뭔가요? 이게 500이가 여기 있는 모델인가요? 예, 100대에 5천만 원으로 뭐 이거 신문철 선생님 이거 자세히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김재희 선생님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 앱 결제하는 팁 있을까요? 팁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불편한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구매가 진짜로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저는 2011년도부터도 구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사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문화상품권 사는 개념으로 구글 기프트 카드 사시면 돼요. 마트 가면 있죠.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막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편의점에서도 팝니다. 그거 사서 학년에 하나씩 나눠주고 뭐 이렇게 결제하고 샀을 때 목록 적어 놓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많은 행정실에서 그걸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된다고 하냐고 딱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건 현금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현금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학급 운영비. 딱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대부분의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문화상품권도 사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도 결국 현금이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앱을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불편함이 뭐냐면 선생님 학교의 특정 계정들에다가 학교 카드를 입력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행정실은 기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앱 사고 싶을 때 막 누르면 또는 실수일 수도 있고 막 결제가 이루어져요. 행정실은 멘붕이 빠져요. 가능하시겠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건 절대 안 되지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이건 행정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합법적인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요. 소액 결제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싸게는 1,000원, 많게는 뭐 이렇게 또 여러 개 사면 비싸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액이잖아요. 소액을 매번 에듀파인에 결제하는 자체가 공문 생산을 줄이자는 취지에 벗어나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소액 결제는 선생님 카드로 결제하는 겁니다.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편하게.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안내하시는 거예요. 사라, 필요한 거. 대신에 내한테 말을 해줘. 뭐 메시지나 적는다든지 어떤 공유 장부 하나 만들어 구글에서 그래가지고 사는 거 써라. 이렇게 하고 결제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분기별로 또는 학기별로 한 번씩 몰아가지고 영수증 갖고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적혀 있겠죠. 그리고 장부에 적혀 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일괄 한 번에 결제를 올리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 해당 금액을 그 지출한 선생님 통장으로 행정실에서 넣어주는 방식. 이게 소액 결제인데 어쨌든 간에 물건을 산다는 건 행정실은 어떻게 사든지 불편한 거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는 기프트 카드를 사줄 수 있다면 학교가 제일 편합니다. 아니면 소액 결제 방법이 있고요.
제일 편하기도 한데 절대 안 해주는 건 카드를 등록시켜 놓는 거죠. 학교 카드를. 그리고 이것저것 모든 게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선생님. 이건 좀 돈 아까운 방법인데 학교에 유지보수 업체 있잖아요. 유지보수 업체 사장 보고 계정을 주고 구매를 대신에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럼 유지보수 사장이 자기 계정으로 자기 카드로 다 사줘요. 근데 이 사람도 매출이 잡히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필요하겠죠. 고생을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과 수수료는 선생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앱을 샀으면 이걸 뭐 1,300원으로 결제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견적서를 빼오는 경우가 있어요. 구매를 다 해가지고 아예. 그러면 그 계정에 이미 앱이 구매돼 있어요. 이미. 그리고 서류 처리도 간단해요. 근데 대신에 실제 사는 앱보다는 돈을 좀 많이 줘야 되니까. 예, 적어도 이 사람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니까 수수료는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되고 세금 부분도 챙겨줘야 되고 이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 번째 지금 마지막에 드리는 방법도 한번 해봤었어요. 안경실에서 어떤 학교에 갔더니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썼던데 제일 편했습니다. 제일 편했는데 돈이 좀 아깝긴 했어요. 돈이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구매한 금액보다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저것 안 된다 하면 그렇게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패드 결제는 이제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면 뭘 못해요. 애플은요. 애플 코리아 계정에 기프트 카드를 안 팝니다. 없죠. 그래서 미국 거나 일본 거 사셔야 돼요. 그러면 스토어를 미국 스토어나 일본 스토어를 써야 되니까 어려워요. 생각보다 처리하기가. 살 때도. 그래서 애플은 아예 유지보수 업체를 활용하시거나 소액 결제를 활용한다고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는 기프트 카드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그걸 해요. 하는데 예, 안 해주는 학교도 있고 지금 당장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행정실장이 절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이라고 말하는데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모든 게 맞춰졌고요. 자, 나가기 전에 이거 하셔야 돼요.